안녕하세요, 팔기 여러분. 중앙동아리 멋쟁이 사자처럼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1주차 세션을 진행할 7기 윤세린이라고 합니다. 모두 사전과제로 HTML 강의와 CSS 강의를 들어오셨을 텐데요. 이번 세션에는 강의 내용을 복습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다 들으셨다면 이런 형태의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셨겠죠? 네, 먼저 웹페이지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기본적인 HTML 태그를 빠르게 복습하겠습니다. 스트롱 태그는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굵게 표시해 줍니다. 언더라인 태그는 태그 안의 내용에 밑줄을 그어줍니다. 제목 태그는 H1부터 H6까지 있는데 H1이 가장 큰 제목, H6가 가장 작은 제목의 크기를 만들어줍니다. 줄바꿈 태그에는 BR과 P로 나뉘죠. BR 태그는 강제 줄바꿈 태그라고도 합니다. P 태그는 BR 태그와 달리 한 번 여는 태그를 작성하면 꼭 닫는 태그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P 태그로 묶인 부분은 한 문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웹페이지에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따로 내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바로 인터넷에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미지를 우클릭을 하면 이미지 링크를 복사할 수 있는데 이 링크를 이미지 소스 이퀄 땡땡 여기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직접 저장해서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HTML 파일이 위치한 폴더 내에 사진을 저장하고 이미지 소스 이퀄 땡땡 안에 이미지명 확장자명을 넣어주면 똑같이 이미지가 나옵니다. 리스트 아이템의 약자인 li 태그를 이용하면 하나하나 줄바꿈을 해주지 않아도 목록을 만들어줍니다. 또 여러 개의 목록을 만들고 싶은 경우 각 목록 전체에 unordered list의 약자인 ul 태그를 이용하면 서로 다른 목록을 구분시켜 줍니다. 만약 목록에 인덱스를 부여하고 싶다면 일일이 앞에 숫자를 쓸 필요 없이 order list의 약자인 ol 태그를 이용하면 1번부터 차례대로 부여해 줍니다. 다음은 웹페이지의 제목을 만들어주는 타이틀 태그입니다. HTML에서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를 분리해 준 뒤 헤드 태그 내에 타이틀 태그를 이용하여 웹페이지 제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A 태그는 하이퍼링크를 걸어주는 태그입니다. href 이퀄 땡땡 안에 사이트 주소를 넣어줍니다. 타겟 이퀄 언더바 블랭크는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원래 있던 창이 아닌 새 창에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기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또 타이틀을 이용하면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어떤 사이트인지 설명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여기까지 웹 개발자에게 인기가 많은, 즉 대중적이고 중요한 HTML 태그를 살펴보았습니다. 개발자들은 이 웹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디테일하고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CSS를 생각해냈다고 했죠. 물론 HTML 태그 안에 새로운 디자인 태그를 추가하는 게 간단하지만 이는 효율 면에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HTML은 문서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하게끔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CSS 복습을 진행하겠습니다. CSS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HTML 스타일 태그 안에 CSS 문법을 적용시키는 방법과 특정 HTML 태그 안에 직접 속성을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 안에 코드를 작성하여 이 스타일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은 CSS니까 CSS 문법에 맞게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 태그, 여기선 div 태그겠죠? div 태그 안에 직접 속성을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예시 코드입니다. body 태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이퍼링크를 걸어주는 a 태그를 사용했죠. 테스트 1을 웹페이지 화면에 출력할 때는 a 태그만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2를 화면에 출력할 때는 a 태그와 클래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3를 화면에 출력할 때는 a 태그, 클래스, 그리고 id가 사용되었습니다.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This is ID 라는 id를 선택자로 하는 글씨는 빨간색으로 출력되도록 했고 This is class 라는 클래스를 선택자로 하는 글씨는 파란색으로 출력되도록 했고 A 태그를 선택자로 하는 글씨는 검정색으로 출력되게끔 해놓았습니다.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자 우선순위가 ID, 클래스, 태그 순이기 때문에 테스트 2의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명령받은 대로 검정색이 출력되어야 하지만 클래스가 A 태그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출력됐습니다. 테스트 3의 경우 테스트 2와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출력되어야 하지만 id가 클래스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결국 빨간색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우선순위를 잘 따지지 않고 그냥 막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중에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야 어느 코드를 수정해야 될지 알기 쉽겠죠? 다음은 박스 모델입니다. HTML 태그는 모두 이 박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그 중에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태그를 블록 레벨 엘리멘트, 자기 자신의 부피만 차지하는 태그를 인라인 엘리멘트라고 합니다. 만약 블록 레벨 엘리멘트를 인라인 엘리멘트처럼 사용하고 싶으면 display 땡땡 inline을 작성하면 되고 반대로 인라인 엘리멘트를 블록 레벨 엘리멘트처럼 사용하고 싶다면 display 땡땡 블록 레벨을 작성하면 됩니다. 추가로 display 땡땡 none 이거는 해당 태그 안의 내용을 보이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텐트를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볼더는 외부와 신체 내부의 경계인 피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패딩은 피부 내에 껴있는 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방이 이렇게 껴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통념상 그렇다고 합시다. 그리고 마진은 사람이 껴입은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진 설정 방법입니다. 만약 마진 땡땡 20픽셀이라고 하면 상하 좌우 모두가 20픽셀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진 땡땡 20픽셀 10픽셀이라고 하면 상하는 20픽셀, 좌우는 10픽셀이 됩니다. 다음 마진 땡땡 30픽셀 20픽셀 10픽셀이라고 하면 상, 즉 위에는 30픽셀, 좌우는 20픽셀, 하, 즉 아래는 10픽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진 땡땡 40픽셀, 30픽셀, 20픽셀, 10픽셀이라고 하면 위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40픽셀, 30픽셀, 20픽셀, 10픽셀이 됩니다. 헷갈리시면 이 그림을 참고하세요.
다음은 패딩입니다. 작성 방법은 똑같으니 한번 영상을 멈추고 사진을 보면서 비교해 보세요. 위드와 하이트는 간단합니다. 박스 모델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더는 경계선이란 뜻이죠. 보더 위드라고 하면 선의 두께를 설정하는 것이고, 보더 컬러라고 하면 선의 색상을 설정하는 것이고, 보더 스타일이라고 하면 선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솔리드는 그냥 평범한 직선이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박스 모델을 했으니 이제 그리드도 해봅시다. 그리드는 이렇게 두 컨텐츠를 나란히 같은 컬럼, 같은 열에 두고자 하는 레이아웃입니다. 그리드를 사용하려면 나란히 하고자 하는 두 영역을 하나의 태그로 묶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태그는 디자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태그 div 또는 span을 사용합니다. div는 블락 레벨 엘리멘트고 span은 인라인 엘리멘트니까 상황에 맞게 적합한 태그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시 코드입니다. 바디 태그 안에를 살펴보면 어떤 걸 나란히 하고 싶은지 파악이 되시죠? 이 왼쪽 내용 블라블라와 오른쪽 내용 블라블라를 나란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왼쪽 내용 블라블라 이 부분을 div로 묶고 오른쪽 내용 블라블라 이 부분을 div로 묶고 이 두 개를 다시 id가 그리드인 하나의 div로 묶습니다. 그 다음 CSS 차원에서 id가 그리드로 하는 것을 대상으로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선언합니다. 두 컨텐츠를 각각 150픽셀과 1프레임이라고 설정해 두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먼저 왼쪽은 150픽셀을 차지하게 하고 나머지 공간은 오른쪽이 1프레임만큼 차지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픽셀은 아실 테고 프레임이 뭐냐면 동일선상에 존재하는 프레임들의 총합을 나눈 값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만약 150픽셀 1프레임 대신에 1프레임 1프레임이라고 설정했다면 왼쪽과 오른쪽이 차지하는 비율이 1대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1프레임 2프레임이라고 설정했다면 비율이 1대 2가 될 것입니다. 일단 해당 예시 코드의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강의를 보며 따라 만든 웹페이지가 있을 텐데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이 들어가도록 꾸미시면 됩니다. 구글링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태그를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제가 예시로 만든 걸 보면 배경 색상도 설정해뒀고 또 새로운 폰트도 보이시죠? 제가 작성한 코드는 이 GitHub 링크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고하고자 한다면 해당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배경 색상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그냥 컬러를 하면 글자의 색깔이 바뀔 텐데 어떤 태그를 사용해야 배경색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백그라운드 컬러입니다. 추가로 알려드릴 게 색상을 단순히 레드, 블루, 블랙 이런 식으로 표준색만 사용해 보셨죠? 표준색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RGB 값이나 헥스 값으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포토샵을 사용하는데요. 포토샵에서 원하는 색을 선택하면 이렇게 RGB 값과 헥스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순히 표준색을 써주는 것 대신에 RGB 하고 각각 값을 써주거나 아니면 헥스값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폰트는 어떻게 바꿀까요? 구글 폰트에 들어가 봅시다.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폰트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이 중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폰트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뜰 텐데 위에 링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헤드 태그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CSS Rules to Specify Families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스타일 태그 안에서 폰트를 바꾸고자 하는 태그 안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HTML, CSS의 기능이 정말 다양합니다. 원하는 기능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구글링을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지금까지 1주차 세션이었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